추석날 저녁 식탁,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나 다시 결혼을 하려 한다. 이제라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아들과 딸 숟가락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분노 어린 눈빛을 교환한다. 엄마, 지금 농담 아니죠? 체면도 없으세요? 순식간에 얼어붙은 공기, 어머니의 손끝이 가늘게 떨린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동 언덕 위 단독주택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대문 옆 화단에는 정순애가 손수 심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올해로 67이 된 순애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장만한 이 집은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곳곳에 기억이 스며 있었어요. 벽지는 색이 바랬고 마루는 삐걱거렸지만 요즘 부동산 중개인들이 자주 찾아와 말하길 이 동네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습니다. 순애에게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죠. 순애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켰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렇게 번 돈으로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죠. 남편은 순애가 45이었을 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홀로 가장이 되어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아이들에게 배고픈 소리 한 번 듣게 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겨울에도 찬바람을 맞으며 새벽 시장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 민수는 은행원이 되었고 딸 미정은 괜찮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어요. 순애는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순애를 찾아오는 발걸음은 점점 뜸해졌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민수는 강남에서 아파트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고 미정은 분당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지냈어요. 저녁 6시 순애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시금치나물 그리고 작은 생선구이 한 토막이 전부였어요. 예전엔 네 식구가 둘러앉아 북적이던 식탁이었는데 이제는 순애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뜨는데 문득 텅 빈 건너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넓은 집에 혼자 살기엔 너무 고요했고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늙었구나. 혼잣말이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밥을 씹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아이들은 잘 크고 독립했으니 다행이지만 정작 순애 자신의 삶은 무엇이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말을 걸 사람이 없고 저녁에 잠들 때도 혼자였죠. 가끔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기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고요함만이 순애를 맞이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수였습니다. 순애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엄마, 저 민수예요. 다음 주 추석인데 집에 갈게요. 그래, 그래. 오랜만이네.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니요, 엄마가 편한 대로 하세요. 미정이도 같이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엄마 요즘 성북동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제 은행 동료가 그러는데 이 동네가 재개발 얘기도 나온대요. 순애는 민수의 말에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래, 글쎄다.
엄마는 잘 모르겠구나. 어쨌든 다음 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코스모스가 저녁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문득 순애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과연 행복한 걸까?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정작 순애 자신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때 순애는 석 달 전부터 다니고 있는 구청 문화센터 독서 모임을 떠올렸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면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곳에서 순애는 이준호라는 남자를 만났죠. 65살인 준호는 은퇴한 국어교사였어요. 정갈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준호는 책 이야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준호가 읽고 있던 책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이었어요. 준호는 소설 속 주인공의 감정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순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애 씨는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장사만 하며 살아왔던 순애에게 독서는 낯선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순애의 서툰 대답에도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 모습이 순애에게는 신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독서 모임이 끝나고 준호는 순애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북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골목에 있는 작은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 안에는 은은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내를 5년 전에 암으로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애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며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독서 모임이 끝나면 함께 북카페에 들러 차를 마시거나 주말이면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준호는 순애에게 시집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순애는 준호에게 시장에서 장사하며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순애는 준호와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웃음도 많아졌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애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나무랐지만 준호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순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할까? 나이 들어 재혼을 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는 않을까? 무엇보다 자식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순애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설쳤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하게 살면 안 되는 걸까? 추석이 다가오는 저녁 순애는 거실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준호가 써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순애 씨, 저는 순애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순애는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결심했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보기로요. 두렵기는 했지만
이제는 순애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어요.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지. 아이들도 이해해주겠지. 엄마도 사람이잖아. 추석 전날 저녁 순애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욱신거렸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딸 미정이 와서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엔 바쁘다는 핑계로 당일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죠. 순애는 혼자서도 익숙하게 음식을 만들어냈지만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며 순애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어요. 순애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준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순애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내일 아이들이 오면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내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애는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탁자를 닫고 방석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마당에 나가 코스모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고 바람은 선선했어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순애는 이 좋은 날에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랐어요. 오전 11시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먼저 도착했어요. 48살인 민수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일을 챙기는 모양이었죠. 엄마 왔어요. 어서 와라. 밥은 먹고 왔니? 네, 간단히 먹고 왔어요. 민수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민수에게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미정이는 언제 온대?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순애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는 순애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대화도 짧고 형식적이었죠. 1시간쯤 지나 딸 미정이 도착했습니다. 45살인 미정은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는 금방 각자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너희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 이해해. 미정은 미안한 듯 웃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정도 소파에 앉아 민수와 함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순애는 상을 차리며 아이들을 불렀어요. 다들 나와서 밥 먹자.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상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민수는 갈비찜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음식이 최고예요. 미정도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요. 엄마가 만든 전이 제일 맛있어요. 순애는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잠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긴장이 몰려왔어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 순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민수와 미정이 동시에 순애를 바라봤어요. 손주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는 목이 메는 걸 느끼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엄마가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단다. 식탁 위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물었어요. 좋은 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애는 용기를 내서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이준호라고 해. 은퇴한 선생님이셔. 엄마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미정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재혼을 하시겠다는 건 아니죠? 순애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도 생각해봤는데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구나. 준호 씨와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엄마 나이가 67이시잖아요. 미정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순애는 아이들의 반응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버지는 2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어. 엄마도 그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단다.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민수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순애는 민수의 질문에 당황했어요. 집이 왜? 민수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재혼을 하시면 당연히 이 집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집은 우리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데 엄마가 재혼하면 그 사람한테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미정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즘 성북동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이 집은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셔야죠. 순애는 아이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애가 기대했던 건 축하나 응원이었는데 돌아온 건 재산 이야기였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니? 집이 그렇게 중요하니?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현실을 생각하셔야죠. 그 사람이 엄마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건 아닌지 확인은 해보셨어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호를 그렇게 의심하는 민수의 말이 너무 아팠어요. 준호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진심으로 엄마를 대해주시는 분이란다. 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기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순애는 식탁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민수와 미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도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순애의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식탁에 남은 민수와 미정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게. 엄마가 정말로 재혼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성북동 집이 얼마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그날 이후로 민수와 미정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추석 당일 저녁 일찍 집을 나섰고 그 뒤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은 음식을 먹으며 씁쓸한 마음을 달래야 했어요. 수요일 오후 순애는 문화센터 독서 모임에 갔습니다.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순애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애는 준호의 미소를 보며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독서 모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늘 가던 북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애 씨,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자녀분들 만나셨죠?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났어요. 그런데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준호는 순애의 표정을 읽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순애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집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 준호 씨를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순애 씨한테 부담을 드린 것 같네요. 미안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순애의 손을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순애는 준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했어요. 준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됐으니까요. 그날 저녁 순애가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민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순애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순애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재산 증여 관련 서류예요. 엄마가 만약 재혼을 하시더라도 이 집만큼은 저희 남매 앞으로 증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애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민수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엄마, 저도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지금 정리해두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아직 재혼한다고 확실하게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민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엄마, 성북동 이 집이 지금 시세로 얼마인지 아세요? 20억은 훌쩍 넘어요. 엄마가 재혼하시면 그 사람한테도 상속권이 생기잖아요.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 마음보다? 민수는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강남 아파트 대출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이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저도 빠듯하게 살아요. 이 집은 나중에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순애는 민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순애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가 평생 살아온 곳이야. 아버지랑 함께 장만했고 너희를 키운 곳이란다. 그런데 너는 지금 돈으로만 생각하고 있구나. 민수는 서류를 다시 순애 쪽으로 밀며 말했어요. 엄마, 현실을 보세요. 감정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제발 서명 좀 해주세요. 순애는 서류를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엄마는 그렇게 못해.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엄마, 저희를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저랑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순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는 너희가 알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면서 너희 둘 키웠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엄마한테 뭘 요구하는 거니?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일어섰어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오후 이번엔 미정이 찾아왔습니다. 미정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엄마, 어제 오빠가 다녀갔다면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과일을 테이블에 놓고 순애 옆에 앉았어요. 엄마, 저도 오빠 생각이랑 비슷해요. 엄마가 재혼하시는 건 엄마 자유지만 재산 문제는 미리 정리하는 게 맞아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너까지 그러니? 미정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그 이준호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순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나서 뭘 어쩌게?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정말로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지. 순애는 화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모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순애는 미정의 말을 듣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만해. 너희들은 엄마를 믿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거니? 미정은 당황하며 물러섰어요. 엄마, 저는 엄마 위해서. 위해서? 집 때문이잖아. 솔직하게 말해. 너희는 엄마 행복보다 집이 더 중요한 거잖아. 미정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돌아가라. 엄마 혼자 있고 싶으니까. 미정은 할 말을 잃고 집을 나섰습니다. 순애는 다시 혼자 남았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자식들은 순애를 재산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순애는 깊은 배신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민수와 미정 모두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순애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아이들 이름이 뜨면 순애는 그냥 꺼버렸어요. 아이들과 이야기하면 또 집 얘기만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웠습니다. 순애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재혼을 해도 되는 걸까?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 때문에 준호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게 보였고 식욕도 떨어져서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어요. 목요일 오후 순애는 문화센터 독서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준호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녁 무렵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애 씨, 오늘 모임에 안 오셨길래 걱정됐어요. 괜찮으세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준호는 순애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혹시 제가 뵈러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어요. 1시간 뒤 준호가 순애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대문을 열고 준호를 맞이했어요. 준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쁜 꽃이어서요. 순애가 좋아하는 색깔이었죠. 이거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순애는 꽃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애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표정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순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준호 씨.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순애 씨 자녀분들을 생각 못했네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믿지 못해요. 준호 씨를 사기꾼 취급하고 집 때문에 접근한다고 의심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평생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엄마가 행복하고 싶다고 하니까 재산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준호는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속상하시겠죠. 하지만 순애 씨, 자녀분들도 나름의 걱정이 있을 거예요. 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겠죠. 요즘 세상이 무섭잖아요. 뉴스만 켜도 노인 대상 사기 얘기가 나오니까요. 순애는 준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재산 증여 서류까지 들고 와서. 마치 엄마를 못 믿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순애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무슨 제안?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자녀분들께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순애 씨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애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준호 씨한테 심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순애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자녀분들의 이해도 필요하니까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조금은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순애는 준호의 용기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아이들이 준호를 어떻게 대할지 뻔히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준호 씨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날 밤 순애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한 목소리로 받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니? 미정이도 같이.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준호 씨를 너희한테 소개하고 싶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럴 필요 있어요? 우리는 엄마가 재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필요 있어. 너희가 준호 씨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만나줘. 그리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 제발 엄마 부탁 들어줘. 민수는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하지만 우리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순애는 미정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고 미정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순애는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준호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순애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볼게요. 순애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순애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찌고 과일을 깎고 차를 준비했어요. 손이 떨려서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준호는 정각 2시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의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순애 씨, 긴장되네요. 손에 땀이 나요. 순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떨려요. 하지만 준호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2시 30분쯤 민수와 미정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준호는 일어서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어머님을 통해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악수를 받았고 미정은 고개만 까딱했어요. 네 사람은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차를 내오며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준호 씨라고 하셨죠? 저희 어머니와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준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구청 문화센터 독서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모임 회원으로 알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에 끌리게 됐어요. 어머님은 항상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고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더라고요. 미정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리 엄마 나이가 67이신데요. 준호는 미정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하죠. 저도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민수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럼 이준호 씨는 재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 받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마포에 20평대 아파트가 있고요. 큰 재산은 없지만 두 사람이 편안하게 살 정도는 됩니다. 자식들이 외국에 있어서 제 재산은 나중에 기부할 생각도 하고 있어요. 미정이 따지듯 물었어요. 그럼 우리 엄마 집을 노리고 접근하신 건 아니겠네요? 이 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지만 준호는 순애를 진정시키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오해를 하실 만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님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다만 어머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만약 재산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우리 엄마 같은 분들이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의심하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제 진심을 알게 되실 거예요. 미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는 안 하시는 게 어때요? 그냥 함께 사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순애가 화를 냈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말이니?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싶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떳떳하게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재산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민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정말이요?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서류를 쓰실 수 있나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순애는 준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호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미정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민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시죠. 그 전까지는 혼인신고하지 마세요. 미정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이 집은 지금 당장 저희 앞으로 명예 이전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겨요. 순애는 참았던 화가 폭발했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뭐니? 엄마 행복은 생각도 안 하고 집 얘기만 하니?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산 집인데 너희가 당장 내놓으라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이 집 때문에 나중에 가족끼리 싸우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나아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나가. 너희 둘 다 당장 나가. 미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잘못된 말했어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사랑하는 거구나. 엄마가 이제야 알았어.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너희는 엄마를 재산으로밖에 안 보는구나. 준호가 순애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순애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말해야겠어. 민수야, 너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엄마 몰래 서류 위조해서 은행에서 돈 빌린 거 알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건.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재산 증여하라고 한 건 대출금 때문이었지. 내 빚을 갚으려고 엄마 집이 필요했던 거잖아. 미정이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오빠,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며칠 전에 은행에서 연락받았어. 대출 연체됐다고. 그때 알았지. 내가 엄마 명의로 얼마나 큰 돈을 빌렸는지.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정이 오빠를 나무랐습니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몰래 대출을 받다니. 민수가 변명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에서 투자 권유를 받았는데 실패했어. 그 빚을 갚으려고 어쩔 수 없이. 순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집을 넘기라고 한 거구나. 내 빚을 정리하려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도 살려고 그랬어요.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미정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족끼리 이야기 나누실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일어서서 순애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애 씨, 힘내세요. 전화 주세요. 준호가 나간 후 거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고 미정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자신의 길을 가야 할까? 순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야,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 둘 다 잘 들어.
민수와 미정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준호 씨와 함께하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반대해도 엄마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이 집은 너희한테 주지 않을 거야. 이건 엄마가 평생 일해서 지킨 곳이니까.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은 엄마 거야. 민수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제 빚은 어떻게 해요? 순애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결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엄마는 이제 너희 뒷바라지 안 할 거야.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거야. 너희는 엄마 자식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순애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순애는 침대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순애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미정은 집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순애는 핸드폰을 들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저예요. 순애 씨, 괜찮으세요? 오늘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이제야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 씨, 저 때문에 자녀분들과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물러날까요?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준호 씨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준호 씨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순애 씨가 힘드실까봐 걱정됐어요. 준호 씨, 저는 괜찮아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준호 씨와 함께요. 준호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이요? 순애 씨, 고맙습니다. 제가 순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는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짓눌렸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기분이었어요. 순애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민수가 무단으로 받은 대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고소를 해요? 그냥 대출만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니 어머니가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순애는 변호사의 도움으로 은행과 협의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받은 대출은 민수 본인이 책임지도록 명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애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엄마야. 은행 가서 서류 처리 좀 해야겠다. 민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애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책임져. 이제 너도 나이가 있는데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대출 문제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들도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미정은 순애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사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점점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집만 생각했네요. 순애는 미정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미정아, 엄마도 너희 입장을 이해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단다. 미정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네, 알아요. 엄마, 이제 준호 씨를 만나봐도 될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순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가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순애는 기쁜 마음에 준호에게 연락했어요. 다음 주말 미정과 준호가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에서 셋이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약속 당일 순애는 일찍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미정이 준호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카페에 먼저 도착한 순애와 준호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미정이 들어왔어요. 엄마, 준호 씨, 안녕하세요. 미정은 이번엔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준호도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어요. 미정 씨,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준호 씨, 지난번에는 제가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준호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 뵙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미정은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씨,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우리 엄마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건가요? 준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순애 씨와 함께 있으면 제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순애 씨는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미정은 준호의 눈빛을 보며 진심을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가 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네요. 순애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정아, 엄마는 너희가 이해해주는 게 제일 좋아. 엄마가 준호 씨와 함께해도 너희는 여전히 엄마 자식이야.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이제 응원할게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감사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 씨, 고맙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미정이 자신을 이해해주니 한결 홀가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정이 말했어요. 엄마, 오빠도 시간 좀 지나면 마음을 열 거예요. 제가 오빠 설득해 볼게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해.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미정이 돌아간 후 준호와 순애는 북한산 둘레길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어요. 준호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네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미정이가 이해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준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제가 약속할게요. 평생 순애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순애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준호 씨와 함께여서 행복해요.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단풍길을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아직 민수가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순애는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어요.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순애 자신의 삶도 소중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와 준호는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보냈고 미정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와 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애는 민수가 걱정되었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민수가 스스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순애는 민수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핸드폰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어요. 민수는 여인 얼굴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민수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순애는 놀라며 민수를 안으로 들였어요. 거실에 앉은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말을 꺼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요.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순애는 민수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평생 저희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 뭘 해드린 게 없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시장 나가시던 거, 겨울에도 찬바람 맞으시던 거 다 기억나요. 그런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생각도 못했어요.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하지만 내가 엄마를 속이고 엄마 이름으로 빚을 진 건 너무 실망스러웠단다. 그게 제일 속상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강남 아파트도 정리하고 대출금도 다 갚았어요. 이제 작은 전세로 이사했어요. 아이들 학교도 옮겼고요. 아이들이 처음엔 불만이 많았지만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순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아파트를 팔았어? 아이들 학교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니? 네, 제 욕심 때문에 생긴 빚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아내랑 아이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다들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아내가 저보고 이제야 정신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배웠대요. 순애는 민수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그렇게까지 했다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동안 제가 회사 일한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네요. 엄마 마음을, 가족을 말이에요. 빚 갚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엄마 생각했어요. 엄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셨는데 저는 뭘 했나 싶더라고요. 순애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깨닫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힘들지? 많이 힘들었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엔 큰 아파트에 살면서도 불안했는데 지금은 작은 집에 살아도 평안해요.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랑 저녁에 산책도 하고 주말엔 집에서 영화도 보고 그래요. 예전엔 주말에도 골프 치러 다니느라 바빴는데 말이에요. 순애는 민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준호 씨를 한 번 더 만나봐도 될까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순애는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미정한테 들었어요. 준호 씨가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엄마를 진심으로 대하시고 엄마가 준호 씨랑 계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신대요.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순애는 기쁜 마음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는 흔쾌히 만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순애의 집에서 4사람이 모였습니다. 순애와 준호, 민수와 미정이었죠. 순애는 아침부터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갈비찜과 잡채, 전과 나물을 차렸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동그랑땡도 부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4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아들이 있었다면 똑같이 걱정했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이 어머니와 재혼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하셨을 거예요.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엄마와 함께 하시면 행복하신가요? 준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합니다. 순애 씨는 제게 삶의 이유를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나서 오랫동안 외로웠는데 순애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기대되고 내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도 외로우셨을 텐데. 저는 엄마가 항상 강하신 줄만 알았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순애가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단다. 하지만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참았지. 너희가 잘 사는 게 엄마 기쁨이었으니까. 미정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제는 우리한테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4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준호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고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교사 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순애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도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표정도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사 후 민수가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무슨 제안?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와 준호 씨가 결혼하시면 저희가 결혼식을 준비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식이라도 제대로 된 결혼식을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순애는 놀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요. 엄마도 웨딩드레스 입으시고 멋진 사진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미정도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오빠. 우리가 엄마 결혼식 준비해드려요. 사진도 찍고 멋지게 해드려요. 엄마 평생 한 번뿐인 날이잖아요. 준호는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해도 괜찮아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념은 해야죠. 저희가 준비할 테니 맡겨주세요. 엄마께서 평생 저희만 챙기시느라 정작 엄마 자신은 뒷전이셨잖아요. 순애는 아이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준호도 순애의 손을 꽉 잡아주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을 끝자락의 어느 토요일, 순애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준비한 작은 웨딩홀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만 초대되었어요. 20명 남짓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순애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미정과 미정의 딸이 순애를 도와주었어요. 웨딩드레스는 화려하지 않은 아이보리색 원피스 스타일이었습니다. 순애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어색해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어도 되는 걸까? 미정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제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세요. 순애는 눈물을 참으며 미정을 안았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순애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주름을 감추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의 흔적을 존중하듯 자연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고 작은 꽃장식을 꽂았습니다. 준호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대기실에서 순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준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오늘부터 저희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준호는 민수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순애 씨를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순애가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어머니의 양쪽 팔을 잡고 함께 걸었어요. 순애는 긴장한 표정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준호는 순애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애는 준호 앞에 섰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께서는 서로에게 서약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애 씨,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 걸으며 매일 감사하겠습니다. 아프거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애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씨,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준호 씨가 제 곁에 와주셨어요. 외로움 대신 따뜻함을 주셨고 두려움 대신 용기를 주셨습니다. 남은 인생 준호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고 준호는 부드럽게 순애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이어졌어요. 순애와 준호는 웨딩홀 정원으로 나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배경으로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민수와 미정도 함께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순애는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순애 씨, 행복하세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날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준호는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애 씨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녁 무렵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순애와 준호는 성북동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 집은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민수와 미정이 집까지 따라와 어머니를 배웅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하세요. 준호 씨랑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순애는 아이들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희가 이렇게 응원해줘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민수도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엄마 행복만 생각할게요. 아이들이 떠나고 순애와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순애는 준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순애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많은 걸 극복했잖아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나갈 수 있어요.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 찾은 행복이었어요. 순애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신의 선택을 응원해주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며칠 후 순애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어요. 순애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습관이 돼서 일찍 눈이 떠지네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에 잼을 발라 먹고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늘 문화센터 독서 모임 있죠? 함께 가요. 그러죠. 오늘은 무슨 책을 읽기로 했더라? 공지영 작가의 소설이래요.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의 코스모스는 다 지고 없었지만 곧 봄이 오면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순애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순애를 안으며 말했어요. 순애 씨, 사랑해요. 순애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순애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다는 것을요.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순애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고마워, 준호 씨. 그리고 고마워, 우리 아이들. 순애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67의 나이에 찾은 새로운 사랑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기쁨. 순애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준호와 함께 걸어가며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순애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살 속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며 여러분께 위로와 공감이 되는 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